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따라오고 단타도 이해되고 거래소 고르는 눈까지 생기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코인을 처음 잡는 분도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손가락이 길을 잃지 않게 순서대로 안내 드릴게요. 처음엔 현물과 퓨처스 메뉴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현물은 그냥 사고 파는 시장이고 퓨처스는 롱과 숏을 잡을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문이 다르니 입구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시장가, 지정가가 기본이고 손절과 익절을 거는 스탑 주문까지 알아두면 훨씬 편해집니다. 버튼 몇 개만 정확히 알면 차트가 무섭지 않아집니다. 단타는 보통 1분, 5분, 15분 차트를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노이즈가 크고 길수록 늦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봉을 먼저 정해두면 매매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뜨겁게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 그 흐름과 핵심을 초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그 단타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거창한 예언이 아니라 짧은 파도에서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나오는 리듬입니다.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자주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단타에서 숨이 새는 구멍,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덜 나가면 수익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메이커, 테이커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고 지정가를 잘 쓰면 할인 구간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최대 할인받는 동선까지 깔끔히 묶어두었습니다. 또 거래소마다 할인 코드, 수수료 페이백, 자체 토큰 할인처럼 숨은 레버가 있습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이런 작은 퍼센트가 결국 큰 돈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AI가 주는 힌트를 사람 손으로 다듬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I는 차트를 대신 눌러주진 않지만 코인 스캔, 뉴스 요약, 변동성 체크는 번개처럼 해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더 빠르게 세우는 겁니다. AI에게 오늘 비트코인 이슈 3줄 요약, 변동성 상위 코인만 뽑아줘 같은 요청을 던져보세요. 자료 수집 시간이 줄어들면 매매는 더 차분해지고 판단은 더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공짜로 시작해도 흐름을 배우는 데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벤트 자금으로 거래를 해보면 가상 연습이 아니라 실제 체감이 생겨서 공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선택이 들어가면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을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여지는 생깁니다.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게 철학 얘기 말고 숫자만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1,000만 원이 지금쯤 얼마로 불어났을지 비교만 해도 결론이 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아두셨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무난하지만 폭발적이진 않죠.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5,5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기대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그림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무시하면 기회가 새는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코인은 선택지가 아니라 최소한 공부할 의무에 가깝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려가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으로 새는 돈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투자처로 매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는 국내와 세금 구조가 다르다는 말이 자주 오갑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제한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작은 돈으로도 큰 포지션을 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베팅하는 효과가 납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이면 몰라도 소액 투자자는 이 기능이 수익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마치 확성기 같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크게 들리게 만들고 결과도 크게 확대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 퓨처스에는 격리 마진과 교차 마진이 있습니다. 격리는 포지션별로 증거금을 나눠 쓰고 교차는 잔고 전체를 함께 쓰는 느낌입니다. 주문 넣기 전 이 설정부터 확인하시면 흐트러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 실력보다 먼저 전장부터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체감 수수료가 훨씬 낮아 단타를 많이 칠수록 차이가 폭발합니다. 손익보다 수수료가 계좌를 갉아먹는 걸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차이로 해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냐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타는 이 작은 숫자에 진짜로 발목이 잡힙니다. 1천만 원으로 단타를 치는데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포지션 규모는 2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왕복 수수료를 잡으면 1회 거래에 약 22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이 나기도 전에 수수료가 먼저 박수치며 가져가 버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겁니다. 실력보다 먼저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비교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04%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차이가 꽤 크죠?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의외로 실수를 줄여줍니다. 주문창이 복잡하면 타이밍에 손이 꼬이고 단타는 그 1초가 돈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문이 들어가느냐도 기준에 넣는 겁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급할 때 말이 통하느냐가 은근히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움직임에도 배수에 따라 결과 체감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동선이 짧아지면 시작이 빨라집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확인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을 열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한 끗 차이로 결과를 바꿉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개념입니다.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며 계단처럼 올라가면 롱 쪽이 바람을 탑니다. 흐름이 위인지부터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상승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롱 시나리오가 힘을 얻습니다. 또 거래량이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르는 캔들이 두꺼워지고 거래량도 터지면 롱 쪽으로 확률이 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겹치면 상승 연료가 붙습니다. 뉴스는 차트의 바람이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대로 숏은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힘을 씁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고 내려갈 때 속도가 빠르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하락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때는 상승 기대보다 하락 대비가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곧 꺾일 가능성을 보고 숏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공포가 붙으면 낙폭이 커지고 숏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고 기준만 잡아도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밴드 이탈을 보여줍니다. 함께 쓰면 지금이 과열인지 숨 고르기인지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상단을 두드릴수록 과열, 하단을 깨고 내려갈수록 공포가 진해졌다고 보는 식으로 읽습니다. 밴드 안에서 숨 고르는지 밖으로 튀는지 관찰하면 진입 감각이 빨리 자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함께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는 그 판단을 붙잡아주는 손잡이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방법, 그리고 거래소 정보까지 알짜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실전까지 연결되는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